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주말 부총리 자리에서 밀려날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 결산 특위에 와서 하는 얘기가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쫓겨나는 걸 보며 토사구팽당하는 걸 보며 제2의 송영무가 되는구나 라는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정말 본격적인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얘기는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경쟁심 이라기보다는 청와대 참모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하성 실장 당신도 순서만 조금 다르고 시차만 있을 뿐이지 나와 똑같이 밀려날 것이다. 송영무 장관 처음 청와대 분위기와 잘 맞지 않아서 나름대로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는 차원에 군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소신의 발언을 할 때마다 청와대에서는 야 이 덩신아 어떻게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냐, 말하는 것마다 청와대 참모들이 가진 임종석 이하의 참모들이 가진 생각을 그렇게 못 읽고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오냐? 언제 철들래? 엄청 얻어맞고 난 뒤부터는 눈치를 봐가면서 말 조심했어요. 잘려나기 직전, 팽당하기 직전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 남북 군사 합의서에까지 평양에 가서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김정은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서울에 오신다면 한라산에 헬기가 내리도록 내가 해병대를 동원해가지고 헬기 패드를 깔아주겠습니다까지 비비고 또 비비있어요. 그도 잘려나갔습니다. 팽당했어요. 왜? 청와대 이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쟤는 안 돼요. 속속들이 우리끼리가 안 됩니다. 나뚱 위험합니다. 지금 지 목숨 유지하려고 비비느라고 저 정도 얘기하는지 몰라도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들은 믿을 사람이라는 용어도 안 되겠지. 믿을 놈도 못 돼. 결국 팽당했어요. 김동연 부총리 똑같습니다. 자기가 해온 경험에 따라, 경제 경험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험에 따라 서민을 의식하며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김동연 부총리도 서서히 제2의 송영무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견뎌내지를 못하고 밀려나갑니다. 장하성 실장에 의해 밀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경쟁에서 져서 밀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우리끼리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하는 우리끼리 이 그룹들에게 비비고 비위를 맞추고 국민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임 실장 눈치를 보고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거기 비빌 줄도 모르고 뻣뻣하고 원칙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제2의 송영무처럼 한번 당해봐라. 팽당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관료 출신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인처럼 행동한다. 뭐 송영무한테는
정무 감각 없다고 하더니 김동연 부총리한테는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 보니까 정치에 지금 행정의 영역에서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정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아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제 얘기의 포커스는 뭐냐? 김동연 부총리의 퍼포먼스가 엄청난데 그게 평가절한다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잘했지만 평가절하 당한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완전히 자기들의 우리끼리 그룹이 아닌 사람, 그러나 대선 때 뭔가 공헌을 했거나 농공 행상으로 자리를 하나 주거나 아니면은 일단 본보기로, 왜? 대선 때에 공약이 뭐예요? 일자리 만든다는 거야. 그 제1 가장 중요한 청와대 임무라고 생각하고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 걸어놓는다고 얘기한 지 지금 얼마 됐어요? 1년 몇 개월이 지났어요? 1년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그 상황판에 대해서는 브리핑 한 적이 없어요. 그 상황판대로 움직이는 대로 상황판을 걸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본보기로 샘플로 그럴듯한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가오마담으로 김 부총리를 세워놨어요. 김 부총리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경제 철학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샌드백이 됐어. 초반에는 그래도 서민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나마 김 부총리를 거기 앉혀놓은 건 천만다행이다 했는데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 서서히 그쪽 비위도 좀 맞추기 시작하면서 서민들까지 돌아앉았어요. 너도 똑같구나. 그거 들어가더니 그 자리에 연연해서 비위 맞추기 딱 좋은 일만 하고 있구나. 별 볼 일 없네. 국민들도 돌았었는데 청와대에서는 동시에 더 때려요. 뭐 하는 게 신통찮아.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정면 공격이나 하고 말이야. 에? 장하선 실장이 그래도 대통령 생각이 더 가까운데 최소한 그거라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지. 거기에 맞서서 또박 의견이 다르다는 걸 내세우면 네 목숨 네가 짧게 하는 거다. 쫓아내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경제관료가 정치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안 된다. 송영무한테는 정무감각 없다고 얘기했어요.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에? 국무위원이 뭔지 공부 좀 하라고 얘기했어요. 내보내고 난 뒤에 진보 쪽 경제 전문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들리겠다. 누구 들리나 똑같아. 진보 쪽 사람 들리겠죠. 들리면 김동연 부총리처럼 지금 경제가 위기입니다 소리 안 하고 장하성 실장처럼 소득주도 성장, 원래 계속 얘기할 땐 얼마 전까지 얘기할 때 어때요? 5번 연말이면 올해 연말이면 효과 나타난다. 체감할 거다 하더니 이제 또 미뤄졌어. 내년이면 또 체감할 거다. 그보다 더 비비는 얘기를 해주면은 새로 들어오는 경제 담당 부총리 살아남겠지. 칭찬받으면서 국민은 죽든 말든. 저는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김동연 부총리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못해서 혹은 조금 더 나아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걸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잘려나가는구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굉장히 소름 끼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새로운 인사방침입니다. 완전 청와대에 임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임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이 같은 그룹이 딱 앉아있고, 그게 우리끼리의 그룹이에요. 거기에 어긋나는 혹은 좀 다른 국무위원들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길들이는 기간을 두고, 길들였는데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옷을 완전히 벗기고 탈탈 털어가 두들겨 패고 국민들 앞에 개망신을 시키고 쫓아내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정말 생각나요. anticipatory obedience. 알아서 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 분위기 느끼세요? 정말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송영무 장관이 처음부터 강경화 장관처럼 완전히 엎드려서 외교의 외자도 모르면서 엎드려가지고 unconditional obedience, 조건 없는 무조건 항복을 했다면 팽은 안 당했겠죠. 김동연 부총리 마찬가지. 처음부터 완전히 엎드려서 나라 살림살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자리가 소멸되든 말든 엎드렸다면 살아남겠죠. 이 정권에서 일 잘한다고 평가받으며, 청와대에 의해서 일 잘한다고 평가받으면, 국민들로 아니라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자기 소신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앞으로 인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사가 대통령 선거 때의 농공행상으로 너 열심히 했으니까 나눠주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사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컸지만 어떤 부분? 일을 잘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끼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으면은 자리 하나 주겠다. 많죠.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근데 이젠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도 노골적으로. 나라 살림살이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국방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안보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청와대 참모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은 너는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경제정책 결정의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얘기했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쫓겨납니다. 기각이 안 되는 대상들 보면은 비교적 자기 소신이 없거나 대놓고 청와대와 충돌하지 않거나 아예 청와대에 철저히 참모들한테 들어붙어서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개각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개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끼리 그룹에 들어와서 임 실장이 진두지휘하는 청와대 주사파들이 끌고 가는 데에 따라서 의식과 이념과 생각과 정책이 같은 자만 앞으로 쓰겠다는 신호탄입니다. 나라가 가는 방향은 대낮보다 더 환하게 보이죠. 좋은 의미의 대낮보다 아니라 너무나 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빤하게. 어디로 갈는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